해결하기 어렵거나 대응하기 곤란한 문제적 섹터들을 모아서 명쾌한 솔루션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제적 섹터 해결사 천화투자자문 김란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부터 바로 들어가 볼 텐데요. 엔터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중일 갈등으로 일본 멤버가 포함된 경우 중국 행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연예인 논란 등 최근에 노이즈가 좀 있죠. 하지만 한중 정부의 베이징 K-팝 콘서트 추진, 그리고 BTS의 완전체 컴백 등 모멘텀이 많잖아요. 엔터주의 반등 기대해도 될까요?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하지만 또 한 번 기대감을 불러줄 수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함께 이제 논의를 해서 4대 기획사와 이미 이야기가 좀 전해졌다라고 해요. 1월에 베이징에서 대규모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라는 이슈인데요. 엔터주들 정말 많이 오랜 시간 밀려 있었거든요. 이제는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일까요? 아마 가능성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전에는 엔터주 하면 한한령이라는 모멘텀 하나 가지고 거의 연초부터 연말까지 끌고 왔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 방중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야 되는데 내년 1월 초에요. 그게 이제 중국 측의 반대로 인해서 방중과 방일을 따로 1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그러면서 중국으로 갈 때 이번에 4대 엔터사들하고 협의를 해서 공연을 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만 주요 아티스트들의 해외 투어 일정에 대한 그 스케줄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팩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엔터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1월 달에 정말 공연 계획이라든지 일정이 공식적으로 나오게 될 때는 한 차례 주가가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의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한참 눌려 있었는데 이제는 사실 밸류에이션을 좀 업 시켜줄 수 있는 하나의 큰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엔터주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한 호재가 또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일단 엔터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걱정되는 이슈도 있어요. 최근에도 노이즈가 좀 있죠. 엔터에서 사실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 바로 사람인데 최근 일부 연예인의 사생활 논란도 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 아티스트 중에도 일본 멤버가 포함된 경우에는 중국에서의 공연에 좀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일들도 있어서요. 이렇게 좀 악재들이 엔터주에게 불똥이 튈 우려는 얼마나 좀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만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이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매출원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획사들이, 엔터사들이 과거에 이런 불똥을 튀겨서 굉장히 리스크를 겪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SM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증권가의 뭐 찌라시라든지 스캔들이 터짐으로 인해서 주가에 아주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었던 겪었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엔터사 입장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 그룹을 늘려가는 차원으로,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따져보자면 매출원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그 리스크를 계속해서 좀 내려보는 측면으로 사업 방향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아티스트 멤버 구성 안에서 일본 국적의 아티스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노이즈야 있겠습니다만 그룹 전체적으로 공연에 참가하는 것이 불발이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다. 수습을 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출의 직접적인 타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리스크보다는 우리가 기대할 만한 모멘텀에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사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고 있고 내년에 사상 최대 투어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매력 1위는 어디일까요? 1위를 꼽기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정말 중국에서 공연이 열리게 된다면 그 공연이 열렸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기업, JYP 엔터테인먼트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박진영 의장이 지금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공을 얻게 되는 셈이 되겠고요. 그리고 사실 JYP 한다면 가장 큰 약점이 이제 중국에서의 비즈니스가 그동안 전무후무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루트를 하나 가져가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 이슈와는 별도로 또 기대가 되는 기업이 이제 하이브입니다. 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TS 컴백 일정에만 약간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는 그보다도 캐츠아이라고 하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이제 여성 걸그룹인데 네. 미국에서의 실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오, 그러니까 네. 지금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보면 이번에 공연이 히트를 쳤었던 K-pop 데몬헌터스의 골든 노래 빼고 나머지 그 주제곡들은 차트에서 다 아웃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캐치아이의 노래가 있어요. 가브리엘라라고 하는 그런 네. 노래가 있는데 21주째 차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60위권에서 차트에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북미권에서의 성과가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BTS 외에도 저연차 아티스트라고 볼 수 있는 이런 걸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엔하이픈 성과가 좀 두드러지는 이 아티스트들이 다양하게 확보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년에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종목 두 가지로 좀 압축해 주셨습니다. JYP 엔터는 이제 중국 쪽에서도 수익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하이브는 BTS뿐만 아니라 캐츠아이까지 아티스트의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주셨네요. 엔터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그 다음은 호텔과 레저 관련주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중일 갈등 장기화 조짐에 고환율까지 호텔 레저주의 호실적 기조가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특히 올해 외국인 관광객 급증에 주요 호텔 객실의 점유율도 껑충 뛰었어요. 다만 오늘 정책 불안감에 주가는 흔들리는데 지금은 담을 때일까요? 네, 생각보다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한국의 반사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이야기는 이전부터 좀 나왔었잖아요. 정말로 방한하는 외국인들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만큼 수혜가 커진다라고 기대해도 괜찮을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환율에 예.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관련 섹터를 볼 때 비중 있게 그 매크로 변수들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환율이 좀처럼 지금 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못 되는 예.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도 등판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정부가 한은을 통해서 환율을 관리하겠다라고 구두 개입을 하긴 했는데 그러면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환율이 1,470원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태가 계속 흘러가게 될 경우에는 특히나 정부가 어느 정도 구두 개입에서 한 발 물러나게 된다면 환율이 1,500원대 돌파도 저는 불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고환율 수혜 섹터들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뭐 앞서서 우리가 엔터 업종에 대해서도 네. 얘기를 했지만 엔터도 그렇고요. 이런 호텔 레저 관광업체들도 뭐 희비가 엇갈리겠지만 또 충분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뿐만 아니라 호텔 레저 같은 관광 쪽도 마찬가지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환율, 당분간은 좀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4분기 실적도 좋다라고 기대해도 괜찮을지 실제로 호텔 레저 쪽이 실적이 좋았었거든요. 4분기도 괜찮을까요? 지금 중일 갈등이 갑작스레 터지는 바람에요. 예. 어쨌든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비행기 항공편을 뭐 900여 편을 취소를 했다고 네. 하니까요. 이들에 대한 관광에 대한 수요가 어디로 흐를 것인가. 결국 단거리 권역 안에 있는 우리나라가 또 반사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외국인들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환율이 원화가 약세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관광에 있어서도 아주 최적의 그런 상황들이 예. 만들어지고 있어서 사실 4분기 하면 여행 업종 안에서는 비수기로 꼽고 있습니다. 계절적으로 또 추운 계절이라서 관광에 있어서 비교적 좀 춥다라는 그런 인식
하나씩 그러면서 우리가 4분기를 늘 비수기로 꼽곤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번 4분기가 그렇게 비수기로 흘러갈 것 같지 않아요. 예. 계속해서 실적 상승세가 내년 1분기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지금 내년 2월에 또 춘절이 다가오거든요. 당장의 이 춘절 관광객을 미리 그 관광객들은 여행 상품을 예약을 하잖아요. 그런 수요들이 올해 4분기 연말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내년에도 중일 간의 갈등이 단기적으로 봉합이 되기 어렵다면 우리나라가 그 안에서 반사이익을 톡톡히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걱정되는 게 오늘 좀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주인데 대통령이 민간기업 운영 특혜를 좀 지적하면서 뭐 롯데 관광개발, 파라다이스 이런 쪽들이 장중에 사실 두 자릿수 급락까지 나왔었어요. 지금 장중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낙폭을 좀 줄였지만 사실 여전히 크게 밀려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되는데 지금 이런 카지노 관련주의 대응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투자 심리에 있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어요. 사실 카지노주라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 쪽이 있고 최근에 여러 이제 재료에 의해서 예. 상대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냈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약간 상승분을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쇄를 해줄 수 있는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면 그래도 끌고 가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것이 아니라 최근에 여러 가지 관광 예. 호조에 따른 어떤 그런 수혜 기대감만으로 모아져서 주가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다면 아마 이것은 투자 센티멘트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 전반적으로 이럴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단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이것은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크게 밀리는 쪽이 있는가 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지금 빨간불을 띄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서 이제 뭔가 종목들의 차이가 딱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 옥석을 가려서 오늘 골라주신 종목이 바로 탑픽인 것 같습니다. 탑픽 공개 부탁드릴게요. 네, 강원랜드. 예. 어제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시장에서 조금 하락하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플러스권 움직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네. 그런데 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요. 카지노주로만 볼 것이 아니고요. 이제 고배당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그렇게 빠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목할 만한 이슈가 고배당 기업들 그 조세 특례 제한법이요.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강원랜드도 고배당 성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6%대가 이제 넘어가는 그래서 이 고배당주로만 묶여져 있는 ETF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제가 몇 주 전에 KTNG도 소개를 예. 해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고배당 성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말로 가면서 시장의 수급이 빠지지만 이쪽으로는 수급이 들어오면서 전일과 같은 이슈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인 가격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장 18,520원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 소폭 눌렸을 때 18,200원에서 300원 그 장중에 눌림목에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하단 지지선이 17,700원 선입니다. 손절 대응하셔야 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2만 원권, 그러니까 직전 고점이 2만 원 위에 있는데요. 일단은 직전 고점 직전 가격까지 일단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은 강원랜드입니다. 카지노뿐 아니라 고배당주의 매력까지 가지고 있는 만큼 오늘 굉장히 또 선방하고 있습니다. 좀 눌렸을 때 공략해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7,7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한 종목 AS 받아볼 텐데 와, 이 종목 한세실업이거든요. 오늘 굉장히 많은 거래량도 실리는 가운데 지금 장대 양봉 10%대 급등 중입니다. 목표 주가 이미 달성했고요.
있고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어요. 목표 주가를 좀 더 올려서 대응해 볼까요? 네, 16,000원으로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 뭐 환율 움직임이라든지 연말 수급 공백 속에서 필수 소비재주들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급이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를 16,000원으로 올려서 대응해 보자. 꾸준히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천화투자자문 김란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성공 마감 전략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0거래일 만에 또 4,000피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반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장 0.46% 상승하면서 4,017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좀 보합권에서 등락 거듭하다가 지금 1% 가까이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90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또 성공 마감 전략 2부에서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